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장은 일본의 완전한 승리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시위의 운명을 가를 홍콩 도의원 선거가 오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졌습니다. 친중파와 반중파 간의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홍콩의 민심을 드러내는 사실상 국민투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내일 새벽쯤 눈겁이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부산에 비를 들고 이 주민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게 신고를 받았어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침입에 실패한 뒤에도 기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원은 남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던 한일 관계, 하지만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향해서도 양심이 있느냐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는데요. 청와대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부산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정 실장의 발언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결정된 지난 22일 일본에서 합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고 또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중지를 먼저 요청해 협의가 시작됐고 수출 관리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의사를 보였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틀리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접근해 협상이 시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며 보도한 일본은 양보한 게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보였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이기도 한데요. 준비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내일 이곳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산에 도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부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의 건강 악화로 불참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제외한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퍼펙트한 승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자 아베 총리와 일본 언론 이렇게 자축하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편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무엇을 조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린 직후 아베 총리는 측근들에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한국을 옥죄었다면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이 물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한 덕분에 미국의 압력이 한국에만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ゲストから緊密に今連携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決して米側から強くなったとか、そういうご指摘はないです。 구구성향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이상한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퍼펙트 승리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전에서 이긴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별개라며 한국에 양보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은 일본 정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존 합의를 무실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극적 타결이냐, 파업 장기화냐. 철도 노사는 오늘 밤 최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어젯밤을 세운 데 이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매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 기차표를 구하려 모여든 겁니다. 오늘도 KTX 운행률은 68%에 그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로 한 발 양보해가지고 파업도 빨리 끝나고 다 불편상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상책 아닙니까? 철도노사는 파업 4일 만인 어젯밤부터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악화되는 여론에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 불편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교섭을 진행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진행된 교섭에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후 4시부터 교섭이 재개됐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에 코레일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 결과에 따라 철도 파업의 장기화 여부 등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도 철도 파업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노조가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닷새째 단식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당 의원들도 청와대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며 힘을 실어줬지만 닷새로 접어들며 황 대표는 체력이 부쩍 떨어졌는지 계속 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헌법 누린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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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비를 입은 한국당 의원들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 옆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의 근,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투쟁으로 인해서 이 장기 집권 음모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황 대표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나원내 대표는 협상에 나서는 투트랙 총력전을 예고한 겁니다. 원내 투쟁 방안으로는 의원직 총사퇴와 필리버스터 등이 거론됩니다. 단식 5일차를 맞은 황 대표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모습입니다.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의총 때도 국민의례 이후에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이낙연 총리가 단식장을 찾아 고행을 하는 충정을 알고 있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지만 황 대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SNS에는 고통마저 소중하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단식 강행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를 주장하는 야3당은 선거법 저지 시도를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풍찬 노숙 단식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며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허경영 씨. 이번에 또 새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허경영 씨가 만든 당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는 당까지 합치면 무려 45개 당에 이릅니다.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왜 그런지 황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연내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당 기획단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대한신당은 지난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습니다.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과 더불어 신생정당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 준비위는 모두 45개.
총선을 5개월 앞둔 기간 19대 31개, 20대 32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겁니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 씨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만들었고 자유의 새벽당, 홍익당 등 생소한 이름의 정당이 넘쳐납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면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의석 배분의 필수 기준인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 정당의 수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워킹을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얼만큼 되느냐. 지금도 우리는 한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생겨난 신생정당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추세가 반복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가던 50대 부부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권서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19층에 사는 50대 부부는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성당에 가려고 집을 나서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탑승한 건 아래층에 사는 48살 남성 A씨였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부부와 말싸움을 벌인 A씨는 이곳 1층에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누가 들고 이 주민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게 신고 들어왔어요. 공통적으로 머리 얼굴은 비슷하게 다쳤고요. A씨는 쓰러진 부부를 두고 승강기에 다시 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만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울린다니까는 구조가. 엄청 세죠. 다 들린다니까 소리.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피해자 부부와 A씨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를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층간소음, 개인적거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의 우발적인 싸움, 그걸 가능성을 두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부부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서로 아는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인천 대로변에서 한 명이 흉기에 찔리고 한 명은 음독을 시도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같은 어촌계 주민 사이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어촌계 주민들이 관리하는 양식장 인근 바닷가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양식장 관리 당번 근무를 하려고 나온 60대 남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 따라가면서 경기를 쓰는데 사고가 나요. 용의자로 지목된 다른 60대 남성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곳에 도착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20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어촌계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네, 어촌계 주민들이니까.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은 없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최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화와 김성훈 투수가 황망한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제 2년, 겨우 21살. 아버지 대를 이었던 샛별 야구인의 발그레한 얼굴을 기억하는 팬들이 적지 않은데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5시 20분, 광주의 한 병원 건물 9층 옥상에서 한화 투수 김성훈 선수가 7층 테라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선수가 옥상에서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났는지는 확인 안 돼. 정신이 되면 확인돼. 올해 22살인 김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김민호 코치의 아들로 야구인 2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7년 하나에 입단한 뒤 마운드를 책임질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팬과 동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김 선수의 SNS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팬들의 글들이 달리고 있고 이정우와 이태양 등 평소 절친했던 동료 선수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김 선수가 팬과 동료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되길 바란다는 추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내일 열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하고 단체 조문에 나섰습니다. 또 많은 이런 선수들이 정례 풍요자동금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 직원도 어제부터 와서 지금 체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인은 내일 광주 영락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누군 차고 누군 안 차고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에게 수갑 채우는 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 끊이질 않았죠. 대검찰청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중시하겠다는 취지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생긴 변화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수갑을 찬 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전 사령관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측근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수렴해 스스로 영장심사에 나온 피의자에게는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은 구속영장 심사 뒤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영장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생기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구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폭행, 불법 촬영 등을 두고 고소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연예계 복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금 이륙한 비행기 엔진이 폭발해서 불이 붙은 채 긴급 회항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요. 보잉 777 대표 기종인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최근 잇따른 사고로 대형 참사가 났던 기종 역시 보잉사의 비행기였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날던 항공기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항공기 엔진이 불을 뿜고 있던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던 보잉 777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 검은 연기를 뿜던 항공기는 다시 공항으로 기수를 돌렸고 비상 착륙 과정에서 바퀴가 모두 터져버렸습니다. 340여 명의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Then all of a sudden we heard boom, boom, like backfires, and then people were panicking, smoke, fire coming out of the right engine. 사고가 난 보잉 777 기종은 주로 중장거리를 이동하는 보잉의 대표 기종. 앞서 단거리 기종인 보잉 737 맥스는 잇따른 참사와 설계 결함 등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해당 항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인해 승객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지금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린다니 내일 단단히 깨우셔야 합니다. 강원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호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스카이워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관광객들은 늦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많이는 안 내려서 괜찮았고요.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해서 내일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밤새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반짝주의가 찾아옵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엔 밤 10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에는 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모레쯤 평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겨울이 되면 화재 사건도 많은데 가장 고생하는 분들 소방관들이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해 소방관을 돕는 장비들이 국내 기술로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공기호흡기의 IT 기술을 접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끄러운 상황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공기호흡기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의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방관 전체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호흡보호구 시장은 자체 브랜드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고출력 신호를 따라가면 실종된 소방관을 찾을 수 있는 장비나 열화상 카메라 등도 국산 기술로 개발돼 소방관들이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프로축구 인천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유상철 감독에게 첫 홈 승리를 선물하며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승리의 짜릿함과 뭉클한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을 이민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홈팬들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맞이합니다. 지난 19일 최장암 4기 진단 소식이 공식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팬들을 만난 겁니다. 인천도 승리로 화답했습니다. 후반 30분 무고사의 패스를 받은 문창진이 강력한 슈팅으로 상주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포효하며 코치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팬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차가운 가을빛 속 홈구장은 감동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인천은 이후 케인대가 추가골을 넣으며 상주를 2대0으로 꺾고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부임 후 홈에서 처음 승리한 유상철 감독은 팬들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잘 이겨내서 잘 치료받고 완쾌해서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운동장에 설 수 있게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과거 요코하마에서 선수로 뛰어 응원의 한글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유상철 감독이 어떤 해피엔딩을 써갈지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1903년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했던 102명의 한국인. 미국에 가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소문만 믿고 가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서울 강남에서는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북새통을 이루는 미국 투자 이민 설명회. 30, 40대들은 자녀 교육과 입시 지옥 때문에, 노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지독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정치권 때문에. 이민은 궁극의 투표라는 말이 왜 있는지, 왜 국민이 이민을 꿈꾸는지 정치권은 돌아보길 바랍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